요즘 한국 스포츠의 최숙현 사태가 상당히 심각하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최숙현 선수 같은 경우는 6군데에 걸쳐 가지고 SOS를 쳤는데 불구하고 어디 한 군데에서 마땅한 결론을 얻지 못하고 결국 자살로 내몰은 것은 사회적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회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무슨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거나 그 다음에 이제는 이런 단순 폭력 사건이 일어나거나 스포츠 관리상의 비리가 발생했을 때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무슨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내세우겠다, 맨날 말로는 떠들고 앉았지만은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대한체육회의 현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영표 선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아인트호벤 시절에, 선수 시절에 뭐 동양인으로서의 차별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겨냈냐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시궁창에서 짓밟혀도 봤는데 하면서 그 예전에 학창 시절의 생각을 하면서 이겨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 영화의 4등이라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처벌을 당연시하는 우리나라의 스포츠의 문제점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선수의 아버지께서 왜 이렇게 처벌을 하느냐고 항의를 하니까 아들이 오히려 제가 잘못해서 맞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그리고 또 코치는 다 너를 위해서 때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맞아야 메달 딴다는 생각이 지배하는 곳에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1997년도에 한국 대표진들을 이끌고 4개국 초청 농구대회, 배구대회를 갔을 때, 대만에 갔을 때도 대만의 체육관에서는 라커룸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라커룸을 활용하지 않으니까 바로 복도에서 이제 가서 지시를 내리고 그 다음에 벤치에서 얘기를 하고 그런 것이 조비되는데, 한국은 만약에 전반전에 지었거나 한 팀은 라카룸에 들어가서 그날은 곡소리가 납니다. 온 천지가 진동할 정도로 두들겨 패거든요. 왜냐? 맞아야 토끼가 올라서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만연돼 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 코칭 스텝 자체가 선수 생활 시절에 두들겨 맞으면서 커왔기 때문에 자기들도 역시 똑같이 폭력이 의례화되는 것이 지금 한국의 지금 K스포츠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대물림이 쇼트트랙 같은 경우는 조재범이가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심석희 선수를 발굴했고 그러면 키워왔으면서도 계속 성폭력과 그다음에 갖은 폭력에 앞장섰던, 이것이 바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6군데 진정과 고소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경찰, 기타 등등 체육회, 해당 협회 아무 쪽에서도 무반응을 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스포츠계는 법을 믿고 주먹은 가까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곳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또 한 가지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협회, 트라이애슬론 협회 이사라는 사람, 높은 사람이 주변 선수들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무마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도 첩보로 인지가 되고 있고요. 또한 장례식장에 나타나가지고 선수들을 인터뷰를 갖다 동영상을 찍어가면서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점을 갖다가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한국 스포츠의 민낯을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팀 닥터라고 하는 것,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월급을 선수들이 객출해가지고 1,500만 원을 갖다가 강탈하다시피 뺏어갔고, 그리고 팀 닥터가 감독 위에 서서 마구 매질을 하고 다른 팀 선수를 패고, 이러한 것들이 만연되고 있는 것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엘리트 스포츠는 이미 먹을 대로 먹들고 썩을 대로 썩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스포츠가 발전하려고 한다면 이런 모든 것이 타파가 돼야 되고, 학연, 지연, 혈연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올바른 상벌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K스포츠의 명과 암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오국설의 박동수였습니다.